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힘든 장입니다. 10월 26일 이제 월요일장인데 오늘 정말 힘드네요. 거의 뭐 코스닥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그래가지고 한 29포인트 빠졌는데 3.71%인가 전체적인 종목이 한 4% 정도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시장은 분위기가 별로예요. 별로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를 11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은 321억 매수.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오늘 거래소는 2400억 정도 매수됐는데 코스닥은 1600억 매도.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저는 이제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명사죠. 그래서 뭐 궁골이라든가 뭐 정부 총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무슨 욕해도 되죠. 그러니까 명사니까 사람을 욕하면 좀 그런데 명사는데 청와대라는 곳이 좀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TV를 한 달 전부터 보면 국민이라든가 주식 전문가라든가 또 보면은 여야 정치인들은 너무 그 개인한테 주식 3억원 양도세 그 1.8%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걸 세금 때리겠다가 그 반대가 심하거든요. 3억은 내가 봐도 너무 심해. 아니, 요즘 뭐 서울에 집 한 채도 10억, 20억인데 어떻게 3억 있다고 대주주 요건이 되냐고요. 그건 진짜 너무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전 국민의 뭐 7, 80% 내는 것도 아니고 1.8%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3억 이상이면은 양도세 부과 또 우리는 또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 부과 또 증권사 또 세금까지 또 줘야 되죠. 수수료까지. 그러니까 사실 3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왠지 느낌이 그래. 그러면은 저기 미국 대통령 봐요. 화끈하잖아요. 그냥 막 돈도 뭐 몇천 조씩 풀어버리고 딱 주식시장의 걸림돌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민들이 싫어한다든가 뭔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바로 폐지하고 더 풀어주잖아요. 왜 우리 청와대 그쪽은 무조건 3억이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한 달 전부터 안 좋다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봐봐요. 지수가 빠지잖아요. 이거 보세요. 계속 코스닥 누른다고. 외국인, 기관, 돈만원 계속 빠진다고. 결론은 내가 볼 때 지금 개인들 웬만한 종목 20% 30% 빠졌어요. 빠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신용이 지금 16조잖아요. 신용 이제 피눈물 납니다. 신용 쓰나.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빠지면 신용 이제 16조 쓴 사람 몇 조 날라가죠. 5조, 7조 날라가 버리면 그 5조, 7조면 개인당 1억이면은 한 7만 명? 5천만 원이면 14만 명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를까요? 참 청와대는 답답하고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그랬어요. 공약을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정부 종합청사 가서 근무하겠다는데 그게 맞아요. 청와대 보세요. 옛날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다 귀가 멀고 막혀 있고 눈이 멀고 지들밖에 몰라요. 그럼 현실을 몰라. 그래서 답답하고 혹시 청와대나 정부나 있는 사람은 빨리 그거 1.8% 받으면 어쩌고 어쩐다고요. 심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빠져서 돈 우리나라 시장이 몇십 조 날라가면 그 다음 책임져요.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지수가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계속 한 달 내에 나오는데 종목이 살아남을 종목이 있냐고요. 오늘 우수수 떨어졌어요. 우수수. 그러면은 국민 돈 날라갔죠. 피곤하죠. 또 표값이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나는 이제 내가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살린 사람이니까 할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간 종목 특징 좀 몇 개 하고 또 내일 갈 만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호텔 신라 우선주. 그래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참 인생이 그래요. 어떻게 참 거의 72세 때 쓰러져가지고 한 6년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별세를 했죠. 6년간 강간무소식이었으니까 절대 입밖에 안 냈으니까 모르죠. 그 상황은. 근데 참 답답해요. 그 수백 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72세에 쓰러져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일반이면. 근데 죽었고 그 재산이 수백 조 있어도 얼마 살지를 못하는구나. 또는 또 상속세가 10조인데 그 돈이 있으면 난 주위 사람한테 좀 뿌려주겠네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뭐 이건 씨가 잘났든 못났든 삼성그룹을 수십 년 동안 직원 20만 명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직원 20만 명이지 가져가면 100만 명이고 결사까지 하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희 씨 욕하든 삼성을 욕하든 그건 본인 자니까 말은 않겠지만 그래도 수백만 명을 세계 1위 기업을 읽으면서
참 먹여 살면 쉽지 않다.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뭐 근데 어쨌든 죽은 사람한테는 돌팔매질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좋은 일 하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좀 이제 노조 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주위 불우이웃은 좀 내가 보아도 그렇게 많이 안 돌본 것 같아요. 뭐 삼성 장학생 빼놓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반인데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지분 다툼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호텔신라 우선주 또 삼성물산 오늘 보니까 삼성물산이 좀 많이 갔죠. 장중에 21%.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이런 거 삼성물산 우선주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주가 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가 휴링 로봇 이런 관련주가 이틀 연속 좀 뭐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면서 현대모비스 힘차게 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현대모비스, 그다음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도 세게 갑니다. 그래서 아주 세고요. 자, 내일 갈 만한 주식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 드려야겠다. 다시 한번 하고 저도 이제 바닥주를 많이 주는데 수백 종목 줬는데 안 간 게 두세 종목 돼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 할 자리에서 안 가니까 환장하는 거죠. 한 두세 종목 있는데 죄송하고 그래도 많이 갔어요. 수백 종목에서 내 시청자들이 그러다고 몇 종목 빼놓고 다 갔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바닥주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요즘 뭐 증권주 보험주가 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바닥에서 바닥에서 딱 하면서 가죠. 정배열 뛰면서 거래량 뛰면서 가는데 한 3,500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테크노직스라고 참 제가 이제 종가 매수를 줬는데 2, 3% 해줬는데 7%까지 갔어요. 근데 눌리잖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 장이 뭐 별거 없어요. 장이 안 좋으면은 눌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하고요. 자 테크노직스 그 다음에 테크노직스 제가 몇 종목 골라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삼본전자도 지금 갈 만한 위치에서 오늘 못 가고 있는데 갈 만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웰크론이라든가 이것도 좀 내렸지만 장중에 올랐죠. 웰크론, 모나리자 한번 보세요. 여기 갑니다. 모나리자 그 다음에 파루라든가 그렇죠. 파루 요런 거 체시스 요런 것도 갑니다. 그래서 가고요. 자, 제가 신경 써서 뭐 우리 회원이든 아니든 좀 신경 써서 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제 종목을 따라서 어떤 전문가가 막 떠든가 봐요. 내가 말하면 다음날 막 하는가 본데 내 종목 뺏기나 봐요. 좀 회원가입을 하고 하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최바닥에서 추천한 사람은 저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이번에 그 이기건희 회장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품질이 100 이제 양은 0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때 이건희 씨가 이제 젊어서 삼성 회장에 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80년대죠. 그냥 물건만 만들면 물건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가 일어나면서 삼성 TV나 냉장고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놔도 팔렸다니까요. LG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딱 등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은 양이 70%, 품질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했잖아요. 그냥 그 찍어만 해도 팔리니까 없어서 못 팔리니까 기다리니까. 근데 이건희는 아니다. 품질이 100이고 물량은 그러니까 품질 질적인 게 양적인 질이 100이고 물량은 0이다 해가지고 막 그 밑에 참모들이랑 쌈도 붙었고 막 언성이 높았나 봐요. 근데 제가 비서실장을 잘랐대요. 그런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15만 개 핸드폰을 갖다가 공장에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일화인데 그리고 나서 삼성이 완전 A급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물건이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 추천하는데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매매죠. 그래서 매매는 제가 이제 최명성이 타의 추천을 불할 만큼
사무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반,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의 표야. 그래서 불변의 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지금 현재 어디 뭐 춘천에서 출퇴근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제주도에서 오시고 또 충남 보령에서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주식은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배웠어요. 제가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최명성 증권트레이센터 종목 기법 매매 계좌 관리 교육합니다. 그래서 MTN의 가입문의 1600-508 하나은행 예금주 머니투의 방송 최명성 소장, 저희 전화번호 010-3467-8383이니까 문의하시고요. 춘천에 오신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도 엘리트인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손실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하면 몇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몇천 몇억 날리고 오냐고요. 그냥 저희 회사 와서 100만 원만 줘요. 원래 한 달에 2, 300인데 100만 원 받습니다. 식사 드리고 커피 드리고 또 이제 뭐 통닭도 사드리고 그래요. 야외 놀러 갈 때 같이 가고. 그러니까 오셔서 배우시고 제 옆에서 한 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배우시고 가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이 계속 날로 늘어나는데 제가 전국에서 계속 제일 싸게 드리죠. 그래서 9월 10월 한가위 특별할인데 최명생이 문자 연왔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70만원, 80만원, 100만원, 뭐 1년에 1000만원, 1500인데 전 1년에 200만원이에요. 한 달에 16만원 꼴. 그리고 5개월에 100만원인데 이게 제일 많습니다. 95%. 한 달에 20만원 꼴이에요. 그래서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 주식은 지금 한 두 달째 힘들죠. 그래서 한두 달 봐서 힘들고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 MTN 가입문의 1600-508 하나은행 547-910-055-2524 머니투의 방송. 그래서 한 달은 33만원, 3개월에 69만원, 5개월에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만원 꼴. 12달은 200만원, 한 달에 16만원 꼴이니까 하시고, 자기가 저한테 오셔서 배우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말 안 씁니다. 이제 제 유튜브도 있고, 최명소장 저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MTN 방송도 있으니까 보시고, 이번에 사졸식 푸드도 드려서, 공개적으로 드렸죠. 이 라인에서 드렸잖아요. 이 라인에서. 그래서, 바로 80% 갖고. 자, 잘 봐요. 부광약품 딱 두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광약품 잘 봐요. 자, 전국에서 제일 저점에서 드린 사람입니다. 12년 바닥만 연구했어요. 12년. 그래서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한 350%. 그 다음에 파미셀도 제일 바닥에서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바닥에서야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런 데서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제일 바닥에 사는 전문가니까 양심껏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하시면 한 두세 달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자, 이제 장이 폭락장 말고 오늘 같은 날 말고 장이 좀 정상화되면 전화하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요즘 들어서 회원가입 하신 분도 많은데 그분들이 그래. 두세 달 지나면 거기 가더라. 10종목 중에 9개는 가더라. 그래서 5종목 분산 투자 꼭 하시고요. 종가매수 2종목 하시고, 오늘은 좀 종가매수 한 7% 올랐다 다시 제자리에 오고 한 1% 끝나는데 참 답답해요. 시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시장이 이렇다니까요. 시장이. 그래서 자, 이렇게 무너지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코스닥 봐봐요. 이건 뭐 청와대 탓이 청와대 멍청한 제안. 그렇게 장을 살려놓고 생각가지고 그렇게 1.8% 그걸 잡아서 세금 얼마나 걷겠다고. 큰 걸 못 읽고 큰 걸. 그래서 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빨리 정부종합청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양심다는 느낀 건데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에 출근해야 돼요. 정부종합청사에서 장관이 무엇을 하는지, 차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과장이 뭔 일을 하는지, 정부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무슨 민원을 던져야지. 청와대에서 지들끼리만 앉아서 뭐 하냐고. 내가 군에 있을 때 청와대 경비했어요. 10겹, 10겹으로 두드려 막아요. 어떻게 국민 말에 들어가질 않는다니까. 그들만의 청와대, 그들만의 현실이라 몰라요. 오자면 대통령들이 청와대 밖에 있을 때는 똑똑했는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 바보가 된다 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계신 분들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나 향후 그런 대통령은 빨리 정부 종합청사 나서 현실을 알아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다 총 맞아 죽고 깜빵 가고 다 비리 있고 안 된다니까요. 고인물에 썩어요, 썩어. 제발 부탁인데 현직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청와대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요. 밤에 가서 잠만 자고 정부종합청사 낮에 와서 출근해서 국민의 일을 현장 경험하세요. 현장 경험. 진짜 답답합니다. 자, 빨리 양도세 한 15를 올리고요. 뭐 집값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결론이잖아요. 결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힘드시면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